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문무인 검찰총장이 참다 이건 아니다 라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패스트트랙, 이거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검찰총장의 입장 바로 살펴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총장이 상당히 좀 결연한 마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냐. 검찰 안팎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문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수처 수사권 조정안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은 반민주적이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패스트트랙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을 몰아주는 거다.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거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특정 기관에 이 같은 권력을 집중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서요. 이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주길 희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라는 것을 검찰총장이 지적을 한 겁니다. 반민주적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밝힌 검찰총장의 진의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 검사장은요, 문무일 총장이 평소에도 에이, 나 총장직 던진다 라고 자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다 있고 출장 다녀오시라 라고 말했는데 출장 중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요, 저희 기자를 만나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도 이제는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는 의미다 라고 밝혔는데, 김표현 박사님, 문무일 총장이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강한 비판 안에 숨겨진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말. 저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를 어기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에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한 부분들을 문제를 삼게 되는데요. 공수처. 이 공수처에서는 사건 이첩에 관한 독소 조항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마 수사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불구속 기소됐고요.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 그 윗선에 누군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결국 청와대 인사를 총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은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 자, 공수처가 탄생합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데 자기 공수처에 넘겨라고 하게 되면, 야, 검찰 너네도 손 떼. 이건 뭐 청와대 관계자니까 우리 공수처가 할게. 공수처가 넘겨라고 하게 됐을 때 정말로 국민들이 견제해야 될 가장 강력한 권력에 관한 견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에 관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많이들 봐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버닝썬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도록 가만히 있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이 버닝썬 사태를 여러 차례 보도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경찰이 이 모든 것들 무혐의로 종결해서 끝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오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라보건대 결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청와대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야.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됩니다. 예. 이 저항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저항에 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목소리들을 그저 뭉개고 무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건 독재이고요. 이 저항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나갈 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적인 질서에 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기를 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 독립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라고는 하지만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돌직구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문무일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은 상당히 좀 결연한 느낌마저 드는데 검찰 내부를 오늘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는데 이번에 내 목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무일 총장 해외 출장 중입니다. 오만, 네덜란드 등의 나라들을 방문을 해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당초대로라면 9일에 귀국할 예정인데 앞당겨서 4일에 귀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그만큼 상황을 비장하게 보고 있고 결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무일 총장의 사표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사실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 검찰에서 이 대검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도 뭔가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한 8대2 정도로 일단 자리를 총장직은 지키고 여기서 뭔가 부당함을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해외 출장 와중에서는 뭔가 이번에는 정말 결단을 보여줘야겠다는 의지를 좀 내비친 것 같고요. 이 얘기가 문무일 총장 사표 얘기가 이번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검찰은 논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패싱이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내부가 부글부글했거든요. 이때도 문무일 총장이 이 사표를 두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이후로도 시간이 꽤 지났죠.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좀 많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만큼은 좀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던진다고 해서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법조계 내에서 승진을 포기한 검사만큼 무서운 검사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무일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목을 쳐라라는 어떤 진심을 이번에 밝혔다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는 과연 검찰총장의 이 항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까요? 상당히 좀 불쾌한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쾌감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새삼스레 검찰 총수가 만들어하냐.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법안에 스스로 부정적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라고 상당히 지금 불쾌한 뭔가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서 어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하고 탁 치는 분위기예요. 저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저런 말이 오히려 좀 더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본인들의 사실은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그 미래가 달려있는 이 법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상대방하고 협상하고 얘기하고 협상의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입장 낸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식이 적절했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타당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게 지금 모든 권한을 사실은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어떤 식의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실 누구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걸 검찰의 조직의 기준으로만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A 검사장이 명분이 있어야지 그만두는 거지 좀 참아라 뭐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저 말의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문 총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타이밍을 사실 보고 있었었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냥 나가버리고 흐지부지 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안 된다가 첫 번째 그 키워드였고 두 번째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조금 얻을 수 있는 타이밍에 나가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가 쓰여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는 검찰 조직의 어떤 조직적 항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도 조금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